안녕하세요. 본인자 시사TV의 본인자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말씀드리기 앞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베트남에서 공무를 수행 중이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더욱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하실 일이 많은데 이렇게 이른 나이에 돌아가셔서 너무나 안타까움이 큰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안성기 대배우께서도 이른 나이에 돌아가셔서 국민들이 너무 안타까워했는데요.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은 이 두 분께서 이렇게 80도 되지 않아서 돌아가셔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두 분의 명복을 어,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일 홍익표 정무수석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지명 철회의 배경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 인사를 통해서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숙고와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새 기자회견에서도 이해운 후보자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해운 후보자가 국힘 계열의 삼선 중진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뭐 꽤 함축인 보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국민에게 어느 정도 특히 국힘에서 이렇게 검증을 받은 인사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합리적인 보수, 뭐 대화가 좀 통하는 보수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보좌진에 대한 갑질을 한 것이 녹취 파일을 통해서 드러났죠.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뭐 이제는 뭐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동산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전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감하게 지명을 철회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습니다. 보통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임명권자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 거죠. 이런 것은 윤석열하고는 너무나 다른 태도입니다. 윤석열은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은 그런 국무위원회 임명을 강행했던 사례가 너무 많죠. 그리고 뭐 국민의 의사하고 전혀 다른 그런 특검에 대해서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고, 특히 말도 안 되는 것은 이태원 참사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장관을 해임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상병 사건에 있어서도 사령관을 해임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엄청난 문제가 더 계속해서 야기됐고, 그리고 관계 장관이 뭐 런정섭이란 말까지 듣게 되는 이런 사건까지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지 않죠. 국민의 여론을 아주 수렴하고 심사숙고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지명 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분명히 정치를 하다 보면 특히 인사 문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과감하게 지명 처리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이해를 이렇게 국민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다. 그래서 빠르게 지명 처리한 거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해운의 지명 철회는 단순히 이해운 한 사람의 지명 철회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보수 전체의 괴멸을 확인하는 그런 이벤트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국힘 계열 인사 대부분이 뭐 비상계엄은 뭐 반대하지만 내란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국가의 지도자 또 대리인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국가를 운영할 때 평상시 또는 뭐 평온할 때만 국가를 운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처럼 뭐 비상계엄이 발생했다든지 또 외국이 침범했다든지 국민의 총의를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국민을 대리하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빠른 판단력을 통해서 올바른 행동을 해야만이 우리 국가가 제대로 운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 판결을 통해서 내란이 되어야지 내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돼도 내란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 해가지고 거기에 중요 임무를 종사하는 그런 일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뭐 공무원도 그랬고 정치인도 그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진관 재판장이 한덕수 같은 기여주의자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해서 23년을 선고하고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원에서 공식화하기 전이라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공무원이라면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적절하게 국민들을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스스로가 정치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히 내란 이후에 국힘 계열의 어, 국회의원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끊임없이 법원 판단을 끝난 다음에 내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 국가 위기 상황에서 판단력,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intuition, 어떤 직관력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자인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능력이 없게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연원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재임 기간 중에서도 보수가 결국은 괴멸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탄핵될 것이다. 그리고 보수가 그 이후에 괴멸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연원이 굉장히 깊어요. 이 보수 괴멸은 이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부터 그 연원이 올라갑니다. 사실 저는 이 보수 괴멸은 일단 지도자 풀이 완전히 씨가 마른 것에서 시작돼서 이제 과거의 분단 논리에 의해서 보수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굉장히 공고했지만 얼마 전까지 해도 거의 30에서 40% 이상이 보수를 지지했습니다. 분단 논리에 의해서. 분단 논리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남북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진영에 대한 철저한 지지가 있었고 상대 진영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이런 논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유가 불가능하게 그냥 무조건 상대편을 싫어하는 이러한 비이성적인 논리를 분단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박정희, 이런 전두환, 이런 노태우 이런 세력들은 그러한 국민들의 분단 논리를 이용해서 국가를 운영했던 거죠. 그래서 북한과 적대적 공생을 통해서 서로 독재를 갖다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던 겁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재 세력이 굉장히 자기의 세력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자기 세력 내에서 후계자를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박정희가 죽고 그 이후에 전두환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만 5.18 민주화 운동 이런 식의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높다 보니까 더 이상 독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노태우가 어쩔 수 없이 민자당 합당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 내에서는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민주 세력의 큰 기둥이었던 김영삼을 해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보수 세력 내에서는 지도자 풀이 전혀 없었어요. 판사이자 감사원장이었던 이해창을 갖다가 대권 후보로 내세우죠. 그리고 기업인이었던 이명박,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검사였던 윤석열. 이런 사람들을 그냥 자기 진영에 있지도 않았고 또 보수 세력이라도 보수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박근혜도 오랫동안 칩거했던 사람이에요. 보수 세력 내에서 뭐 정당인으로서 활동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 내서 보수의 그냥 그 사장처럼 갑자기 등용을 했던 거죠. 그 결과는 어때요? 이제 완전히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는 지도자 풀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분단 논리마저 굉장히 약화됐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 이후에는 완벽하게 분단 논리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으로서의 논리가 완전히 희석화됐다. 그래서 이제 보수의 세력들이 20에서 30% 내외로 굉장히 쪼그라들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20에서 30% 정도 있는데 왜 보수 세력이 괴멸됐냐? 그 사람들 있는 거 아니냐? 아직도 뭐 지방자치 단체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는데 무슨 보수 세력이 괴멸됐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정도의 세력 갖고는 과거 뭐 4, 50년 이상 민주 세력이 집권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수 세력이 절대로 집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집권 세력으로서의 불임 세력이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집권 세력이 될 수 없는 불임 세력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적인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의 지도자가 없으니까 집권을 할 수 없고, 집권할 수 없으니까 그 보수의 그 기생했던 기회주의자들이 점점 떠나게 되고, 그래서 보수 세력들이 점점 더 약화되고, 그래서 그런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 그 지지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계속 쪼그라드는 현상이 앞으로 10년 이상은 이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특히 최근은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그러면 보수 세력의 지도자가 있나요? 지금 그 보수 재래식 언론이나 또는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내란을 반대했다고 해서 한동훈을 이렇게 굉장히 촉망받는 정치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내란을 반대했습니까? 이 사람이 비상계엄회 해제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어 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나요? 아니, 100명이 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서 단 18명만이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거의 50명 이상은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지도력이 없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상계엄 해제에도 역할을 못했을 뿐더러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23년형을 받은 한덕수하고 무슨 공동정권을 운영하는 것처럼 그 위헌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 이후에 내란을 사과하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슨 뭐 엄청나게 자기가 그 국가를 살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국회의원도 아니었으면서 오히려 그 자기가 이렇게 체포되고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국회로 그 몰래 숨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한 그 기본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정말 이 추접스럽다는 단어가 정말 더럽고 이렇게 뭐 말로 꺼내기도 더러운 그런 내용을 추접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추접스러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이미 제명이 권고됐고 지금은 재심 기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신청은 안 했기 때문에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그 사람이 어떻게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 사실 뭐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직접 뭐 여론 조작을 하지 않았고 막 가족이 이렇게 올린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통 크게 자기 가족이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뭐 송구스럽다 정도의 무슨 개사과 같은 그런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이걸 검사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윤석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재발 방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력을 동원해 갖고 사과하라고,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수사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응징하는 이런 윤석열의
재판, 속편이 될 것이다 우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검사스러운 한동훈은 절대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 윤석열처럼 갖은 가문 이설을 통해서 자기는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윤석열이 그랬던 것처럼 권력을 잡으면 다시 돌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국민들이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뭐 보수 세력 내에서도 지금 제명이 권고됐고 보수 세력 외에서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치 생명은 전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장동영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뭐 솔직히 말해서 자기 그 도토리 키즈 같은 그런 정쟁을 하고 있는데 도토리 키재기처럼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를 갖다가 그나마 없애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제명한 거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고 하기도 그러고 못했다고 하기도 그럴 만큼 정말 추접스러운 일인데 그런 식의 정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비상계엄 해제할 때는 동조를 했다가 갑자기 윤어게인으로 돌변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변 섞게 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정동영을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석열과 절연할 수 없는 그런 정치인. 이런 정치인은 앞으로 평생 동안 꼬리표가 될 겁니다. 절대로 이것은 극복이 안 돼요. 이해운의 사례처럼 장동혁도 만약에 뭐 정치를 한다면 평생의 꼬리표가 될 겁니다. 이거는 국힘 계열 모든 정치인들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이것이 내란이라고 직관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자인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 국민의 대리로서 맡길 수가 없다라는 국민적 판단이 있는 거죠. 지금 아직도 머릿속에 헬기 소리, 그리고 계엄군들이 국회를 침탈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정치를 대리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 코미디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명분 없이 단식을 하다가 갑자기 탄핵당한 박근혜가 와가지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진짜로 1초도 되냐 않고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우리 거친 대한민국 정치판에 유머를 선사하고 있어요. 정말 이 기억도 희미한 로마리오 이후에 최대의 코미디였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보수에서는 정치 퍼포먼스 기획자가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 블랙 코미디를 기획하고 있어요. 정말 이 로마리오라는 사람 이후에 최대의 코미디였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의 지도자가 됐습니까? 이런 거는 이런 이미지가 고착되면 절대로 쉽게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유승민은 어떤가요? 보수 내부에서는 배신자로 평가받고 있고 민주 세력에서는 기회주의자 혹은 뭐 관심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준석 설마 이준석을 차세대 지도자? 아니 뭐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그 대선 후보 토론회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언론이나 사람들이 입에 담지를 못해요. 이건 평생의 꼬리표죠. 그리고 이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된 문제도 아직 해결됐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오세훈도 마찬가지잖아요. 명태균 게이트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죠. 뭐 한강버스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그러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뭐 광화문에 무슨 밭으로 총을 만드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종묘 앞에 그 문화유산을 갖다가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어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고 뭐 오세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수 세력의 인재풀은 있나요? 괴멸됐죠. 그러니까 보수색 자체도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데 그나마 뭐 이렇게 세력이 없으면 우리나라 그 바둑처럼 말이죠. 중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숫자가 적더라도 천재와 같은 그런 뭐 이창호 이런 그 천재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중국을 다 그 엄청난 중국의 바둑하는 그 천재들을 무찌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 세력 자체도 지금 쪼그라들었는데 보수 세력을 이끌 만한 지도자도 완전히 괴멸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세력은 금호 한 10년 이상을 어 집권하기가 어려울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께서 희망을 좀 담아서 "민주개혁 세력이 20 년을 집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민주 진영이 뭐 어 떵떵거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군사 독재 세력으로부터 시작됐던 이런 보수 극우 세력들의 아류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민주 세력이 집권을 해서, 지금 민주 세력은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해운 장관 후보를 갖다가 지명 철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 여론을 듣는 이런 정치 세력이 20년 이상 집권을 해야만이 우리나라가 올바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못하고 윤석열이 집권하니까 굉장히 많은 비판을, 20년 민주세력 집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역시 윤석열을 이렇게 집권하고 나니까 내란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해찬 어 전 국무총리의 말이 맞았다.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 20년 정도는 민주 세력이 집권을 해야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돼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아이 뭐 민주세력 집권해도 별거 다른 거 없어."라고 윤석열을 집권을 시켰더니, 이건 뭐 내란을 저지르니까 아휴, 민주 세력도 뭐 대단치 않지만은 그래도 보수 세력보다는 낫겠다. 또 내란 저지르고 또 윤석열 사면시키고 김건희 사면시키고 이렇게 될 거라. 그래서 금호 10년 동안 보수가 집권할 수 없는 거는, 보수가 집권을 하면 윤석열 사면시키고 김건희 사면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민들은 차마 이 보수 세력에 표를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저께 이해찬 전 국무총리께서 별세하시면서 유언처럼 이 민주 세력이 20년 이상 집권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단순히 기득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올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유언 같은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민주 세력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 면이 있으면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라도 고쳤을 수 있지만, 보수 세력은 고쳤을 수 있는 인간도 없고 고쳤을 수 있는 세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에 헌신하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명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